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첫 유튜브 데뷔입니다. 네, 네. 좋은 기회를 얻어서 좋은 경험도 예,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융합 프로젝트의 기초 토파보기를 맡은 북삼고등학교 교사 송은주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실시간 채팅도 지금 보고 있을 거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어, 사실 네,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 선생님과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화면 공유가 시작됐는데요. 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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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일지 저도 고민이 많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경북 칠곡 북삼에 있는 북산고등학교에서 정보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 AI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집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책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학생들 손에 정말 1초 만에 파이썬 코드가 쫙 나오고 논문을 요약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네, 생성형 AI가 지어져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은 간단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까요? AI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졌음에도 정작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 지식을 엮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과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25분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벌써 5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2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프로그래밍 기술의 진화가 가져온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융합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한번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 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요 화면이 보이시죠? 제가 무료 계정이라 딱 50분만 모시겠습니다. 어, 휴대폰이 있으시다면 QR코드를 네, 해주시고 제가 줌 채팅창에 링크를 한번 네, 복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한번 선생님들의 의견을 네, 주십시오.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이거 할 때 애들 이제 이거 할 거잖아요? 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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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들이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50분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의견 주십시오. 오, 아이디어? 좋습니다. 관심. 오. 선생님들 의견이 정말 좋으신데요.
이걸 짐작해서 교과서에 실었어야 했습니다. 네. 이제 딱, 예, 9분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문제를 인식한다, 문제 해결의 의지, 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담아서 교과서에서 한번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려면 이런 네, 생각하는 힘이 갑자기 떴습니다. 네. 요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하고 이런 수업들을 선생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시죠. 할 때, 몇 번 해봤더니,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기다려주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쨌든 학생들의 사고의 수준이 혹은 속도가 각자 다 다르고요. 기다려주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학생들이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구나. 기다려주니까 생각하는 힘? 네, 길러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저희들의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네. 아이쿠.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의 발전과 문제 해결 방식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기계어 시대에서 생성형 AI 시대로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인간이 기계에 맞춰 논리를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자연어로 질문하고 생각을 블록처럼 조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법을 몰라도 말 자체가 코드가 되는 시대의 변화를 수업에 이제는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진화가 가능했던 배경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교실 그 프로젝트에서도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통한 자동 수집, 화요일 날 강의 있었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기도 하고요.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전송도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저장, 그 다음 공유 읽기까지 기술 간의 상호작용이 데이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 이걸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은 규칙 기반에서 기계학습, 딥러닝, 생성형 AI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프로젝트의 폭이 아주 크게 넓어졌는데요. 기계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왔음을 이제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만큼 또 중요한 것이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준수와 공정성 확보는 물론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설명 가능성, 그리고 역할을 나누어 함께 책임지는 협업 문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신뢰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발전을 살펴보면 이 데이터는 수집, 전송, 저장, 공유의 단계를 거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요. 각 단계에 연결된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 이 단계별 설명이 교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물 인터넷 기기나 API를 통한 인터넷 데이터 수집 등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고, 단순 파일 저장에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진화하는 과정,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개념을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준다면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아주 풍성해질 것입니다. 데이터 공유를 살펴보면요. 데이터는 이 공유될 때 진정한 가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공유 외치셨던 선생님도 계셨어요. 날씨, 교통, 상권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주말 상권 예측이나
안전 통합 경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법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규칙 기반 방식은 투명성이 높지만 예외 상황에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미리 처리해 두지 않으면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류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계학습은 유연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데이터에 너무 의존적이고 그다음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식에 대해서 장점과 한계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켜주시고 각자의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 기반 처리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좋은 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투명하다는 거, 그다음 전문가 지식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 네, 이렇고요. 기계학습의 좋은 점은 새로운 데이터 추가하면 또 학습시킬 수 있으니까 유연하다는 거, 그다음 사람이 직접 안 해도 된다라는 데이터 기반 학습, 그다음 복잡한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 기계학습으로 모델링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딥러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딥러닝의 주요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왔던 것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부분에 이제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이미지 인식입니다. 사진 속 고양이와 개를 높은 정확도로 구별하는 것 많이 보셨죠? 그다음 쿠키와 강아지 얼굴 구분해내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딥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어 처리인데요. 기계 번역이나 음성 비서, 문서 요약, 이거 너무 지금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편리해진 서비스들이 진짜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딥러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이제 미래에는 자율주행 되는 자동차와 아닌 자동차로 나눠진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서와 카메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도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 이것도 딥러닝의 주요 응용 분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 번역, 감정 분석, 생성형 AI를 활용한 텍스트, 이미지, 멀티모달 처리, 이런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요. 질문에 답하거나 코드를 자동 작성하는 도구, 이런 프로젝트에 어떤 단계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고 이런 프로젝트 상황에는 이 기술을 쓰면 좋겠다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프로젝트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저희 본교 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아마 텍스트 이미지 생성이나 음악 코드 생성, 멀티모달 처리 이런 것들인데요. 관련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 다양한 학문을 접목하고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요것과 관련되는 다양한 예시 상황을 일단 많이 보여주셔야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할 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학생들한테는 경험을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가치인데요. 이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설명 가능한 결과와 표현, 그리고 성숙한 협업의 문화가 뒷받침이 일단 되어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거든요. 기술이 만약에 도구라면 윤리와 협업은 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려는 방향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바로 법적, 윤리적 책임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처리, 중요하죠. 저작권 존중,
그리고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만큼 수집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최소 수집과 목적 제한의 원칙,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 하피킬러의 에듀 부분에 가면 연구윤리와 관련되는 연수물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꼭 이 윤리와 관련되는 부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협업을 위한 도구가 참 많습니다. 가볍게는 구글 있죠.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도구는 형상 관리 도구로 깃허브 같은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트래킹 도구로는 트렐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도구상 사용할 때 사용하기에 편하신 도구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또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 공유 문서로는 네, 구글 덕스나 노션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미 깃허브나 노션 가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협업을 위해서 이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융합 프로젝트는 여러 교과 지식을 통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인데요. 어, 현재 만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한 가지 지식만으로도 또 해결하기 어렵고요. 그 배운 지식을 단순히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 환경 개선 문제 융합 프로젝트를 한다 했을 때 과학, 수학, 정보에 여러 가지 배운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 이 융합 프로젝트의 특징을 좀 나열해 본다면 이 과정들은 철저히 학생 주도적이죠. 그리고 과정 중심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고요. 정보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본다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하는 핵심, 네,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길러지는 역량을 이렇게 5가지로 모아왔습니다. 정보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식, 이렇게 5가지 역량으로 추려봤는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역량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다 연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를 꼭 배워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융합 프로젝트 단계를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여기에서 거의 다 주제가 선정이 되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총 학생들한테 한 6시간 정도를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시간 정도가 이 주제 선정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개발하고 수정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자료조사 많이 하고 막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장난도 치고 게임도 하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제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2번째입니다. 탐구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이터 수집 방법 같은 걸 선택하는 거죠. 직접 설문조사를 할 건지, 웹크롤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건지, 뭐 저작 도구를 직접 쓸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해결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혹은 피지컬 AI를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결정을 하죠.
모든 단계들은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실행 및 탐구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자료 수집한 걸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서 직접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코딩을 하고 아두이노 가지고 프로젝트 결과물도 만들고 네, 요런 단계고 실제 진짜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1단계의 시간이 많이 들었을 때고 그걸 다 지나고 나면 3단계에서는 가볍게 그리고 심지어 생성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전에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네, 손쉽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고서를 받을 때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를 꼭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냥 이 프로젝트를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결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결과 공유를 하고 학생들의 질문, 대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시도한 방법이 잘못됐다라든지 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책에서도 제가 SDGI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제안해뒀습니다. 주제 선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큐를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신문의 사설, 논설 이런 거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SDGs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영상을 보여주신다든지 하면 학생들이 이제 주제 잡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생 운동 습관과 건강 데이터 분석, 그다음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자료 제작,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그다음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이런 것들을 제안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교과서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제일 궁금한 게요. 그래, 좋아. 이 융합 프로젝트 좋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제가 연수 가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 애들은 그렇게 실력이 안 좋은데, 앞에 있는 선생님은 학생들 자원이 좋은가 봐.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그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본교 학생들 그렇게 똑똑하거나 뭐, 어디 내놓아서 막, 와, 이런 소리 들을 학생 절대 아닙니다. 네.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투자했고,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결과물은 작년 졸업한 학생들의 결과물입니다. 다들 좋은 학교를 갔고요.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간 겁니다. 전공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료를 제가 좀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확대를 조금 했는데 흐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이 학생이 이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3년을 1학년 때 정보,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을 봤고요. 빅데이터 분석까지 이제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코딩을 잘하는 친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이 학생이 이 코딩의 교과에 문학을 접목하고 생명과학을 네, 접목을 시켜서 만든 네,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은 당연히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시켰습니다. 애한테. 그래서 탐구 동기 보이시면 문학 속 식물은 자주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자기의 탐구 동기를 이제 나열하고 있고 탐구 목표 식물의 전체 외형 이미지를 활용해서 문학적 상징성과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 모델을 설계하고 이미지 데이터와 문학적 상징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식물 분류 및 상징 해석 방법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너무 거창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이제 네, 결과물을 냈고요. 또 다른 거는 이 학생은 직접 학교까지 오는 길에 최단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다이젝스트 알고리즘을 써서 했는데 실제 학교까지 오는 학교 주변의 지형을 그래프화 시켰고 그걸 전부 다 좌표화 시켰고 최단거리 탐색을 해가지고 이미지까지 나오는 예,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보고서라서 사진들을 제가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이런 거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배구공 트래킹 모델이라고 해서 배구공이 코트로 날아올 때 그 서버 모터를 연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날아오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를 직접 넣었고요. VS 코드도 이렇게 직접 들어가 있는 웹캠으로 이제 공을 인식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 오차가 있다라는 걸 했고 성공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닌데 왜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탐구 결과에 잘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 친구도 컴공으로 좋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 글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사람에게 더욱 중요해지는 능력은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서 질문하고 연결하고 도전하며 함께 해결하는 미래형 배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작을 여러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를 이제, 네, 끊을게요. 네, 선생님. 너무 지루한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 다음에 진행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데이터 시각화 부분을 집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필진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윤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받을 줄 몰랐습니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비주얼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과서 팀의 비주얼은 송은주 선생님이신데, 많이 겸손하시죠. 예, 저는 2단원에 있는 융합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에서 데이터 분석과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부분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저는 외관중학교에 있는 교사 박윤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좀 힘든 요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앞에 있는 3일 동안 막 열심히 수업도 하고 학생 지도도 하고 업무도 하다 보면 목요일이면 항상 많이 지쳐 있는데 이 지쳐 있는 이 목요일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연수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선생님의 이런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짧고 굵게 우리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공유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예, 저는 교과서 활용 꿀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꿀팁을 전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교과서는 중학교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중학생이랑 수업을 하고 있어서요.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깊은 사과드리고요.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지금 그 연수 운영진 선생님께서 3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셨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와 관련해서 콜앱에서 작성된 파일 하나하고, 그리고 또 엑셀 파일, 데이터 파일 하나하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파일 하나 해서 총 3개의 파일이 채팅창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선생님께서 지금 하는 연수와 함께 직접 실습하는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시각화 흐름을 좀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AI 관련해서 연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말 많은 교재를 집필을 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예,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와중에 또 교과서까지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정말 여실히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신 선생님, 그 청이나 여기 있는 출판사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도움 주신 집필진 팀들 선생님들께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융합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과 좀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선생님들의 생각이 일치하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데이터, 그냥 뭐 생성형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분석해줘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딸깍만 하면 결과물이 멋지게 나오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왜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할까? 예,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채팅창에다가 선생님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예, 제가 그, 연수 운영진한테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예,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양질의 데이터로 예측을 하기 위해 예, 인공지능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중요하다. 데이터의 분석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재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예, 맞습니다. 예, 좋은 답변 계속 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조금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인공지능이 놓치는 부분을 도메인 지식, 문제의식을 갖고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주신 이기성 선생님, 예, 저랑 예,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 자체가 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니까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예, 여기서 답변 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예, 예,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답변을 주신 이기성 선생님께 제가, 예, 쿠폰을 한 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옳게 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제 점점 사고력이 중요해지는 것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도메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고력이나 이런 도메인 지식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예, 저는 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예, 이야기를 나눠 보았고요. 답변 주신 많은 선생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유되어 있는 슬라이드에는요,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장병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보 교육에서 이제 코딩과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코딩의 문법 위주의 교육, 그리고 디버깅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정작 결과물이나 산출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기억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브 코딩 시대, 대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과 인터랙티브 시각화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과서를 집필을 시작할 때가 6월쯤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작년 3월에 의성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했다는 거 많은 선생님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주변에서 찾아보다가 이런 큰 사건이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연결 지어서 교과서를 집필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한 데이터 중에서 여기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 과정 단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계를 차근차근 다 따라가 보시면 제가 지금 연수 운영진에서 제공해주는 여기 월별 원인별 발생 건수라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2025년이라서 데이터가 2024년 데이터까지밖에 없었는데 2026년에 새롭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2025년 산불 데이터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게 될 텐데 이제 사람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에게 데이터 분석을 자연어로 부탁을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커스가 컴퓨터가 잘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롱 포맷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롱 포맷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규칙으로 옮겨주시고 적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원활하게 롱 포맷 형태로 바꾸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속성 중에 이제 합계와 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회하는 대상에서 삭제를 했는데 데이터 분석에서 합계와 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수치를 합계까지 다시 포함해서 거의 2배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해 주시기 아니죠. 해 주기 때문에 합계나 계 부분을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요, 이제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형태로, 그러니까 CSV 파일 형태로도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CSV 파일 형태로. 근데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셀 병합의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결측치로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CSV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게 결측치가 모두 채워진 상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이 셀 병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결측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게 되면 결측치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결측치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결측치를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또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CSV보다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준비되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성형 AI를 써서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학생들이 입력해서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음 많은 서적에서 이제 프롬프트와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는 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 지시, 명확한 단어, 그리고 맥락 제공. 이 세 가지는 늘 항상 들어가는 것인데요. 구체적 지시라고 한다면, 예, 뭘 해야 되는지,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프롬프트로 작성해 주는 것이고요. 명확한 단어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는 배제하고, 명확하게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나쁜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코드를 보면, 시점별 산불 발생 건수를 계산해서라고 하는데, 이 계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명확한 합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생성형 AI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라던가 내가 왜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맥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맥락까지 잘 제시가 되면 얘가 잘 해석해서 원하는 형태의 되도록이면 가깝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구체적 지시, 명확한 단어, 그리고 맥락 제공과 같은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전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짚어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랑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 애들이 정말 딱 한 줄 적어요, 프롬프트. 그래서 그런 불명확하고 모호한 프롬프트는 나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구구절절 막 세 줄, 네 줄 막 되는 대로 길게 표현해주면 얘도 내 마음을 찰떡같이 읽어서 잘 결과물을 생성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구글 콜앱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할 때 뭐 콜앱이라는 이런 플랫폼은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들이 많아서 콜앱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안 와도 되겠지요? 예. 예. 안 와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콜앱이라는 요 플랫폼에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서 프롬프트를 요청을 해서 나온 그 데이터 코드들 있죠. 데이터 코드들을 여기 채팅창에 아까 연수 시작할 때, 어, 여기 연수 운영진께서 공유를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파일은 콜앱에서 열리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월별 패턴을 확인할 때 오름차순이라는 용어 대신에 1월부터 12월 순으로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려서 1월, 10월, 11월, 12월처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데이터 형태가, 그러니까 숫자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문자형 데이터라서 이런 식으로 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줘. 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1월부터 12월 순으로 표현해줘. 라고 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순서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상세한 내용들은요, 전부 다 교과서에 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공유해드린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연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콜앱용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와 관련돼서 흐름이 주르륵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으신 데이터를 얹어서 예,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예, 연수 운영진께 먼저 학교들을 드렸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서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50분까지인데요. 예, 중간에 예, 발생한 예, 사운드 이슈로 인해서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조금만 더, 예,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넣어봤고요. 이런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연도별 발생 건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를 이렇게 추세선으로 확인을 해서 선형 추세선을 이용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기 원인별로 어떤 원인이 가장 많은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이제 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파이 차트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누적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월별로 어떤 월에 어떤 요인이 가장 많은 산불을 유발하는가와 관련해서 이런 월별, 원인별 상세 분석을 누적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누적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월별 막대 그래프가 길다 보니까 어떤 요인이 뭐 많은 요인을 차지한다, 어떤 요인이 적게 차지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이 누적 막대 그래프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이렇게 히트맵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스스로 해보기 부분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69쪽에 스스로 해보기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런 히트맵과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이것과 유사한 히트맵을 작성해준다. 그래서 히트맵과 관련해서 이렇게 월별, 원별 상세 분석과 관련한 프롬프트도 이렇게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는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움직이는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 넘어가고, 저희 교과서에는 지금 2025년에 제가 집필했을 당시에 사용했었던 요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코드가 제시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요 프롬프트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시각화,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제가 직접 입력한 프롬프트이고요. 그리고 이게 파이썬 기반으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계속 해마다 막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었던 그 부분에서 한 줄이 지금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면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app.py라는 그 파일을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 파일은 선생님들께서 돌렸을 때 바로 동작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오류 없이 동작하는 파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요 인터랙티브 산풀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요 터미널을 실행해서 기존에 이제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요 코드가 잘 실행이 되어서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로딩이 짜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업로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월별, 원인별로 X축을 선택하고 연도를 선택하면 데이터 시각화 자료가 나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선생님들께서 한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보셔서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벌써 6분이나 초과되었는데요. 중간에 마이크 이슈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서, 저 이후에 이제 3단원, 저희 교과서의 꽃, 저희 교과서의 노른자, 저희 교과서의 핵심과 관련해서 이제 3단원에 있는 융합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해서 이제 원종필 선생님께서 강의를 이어서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피곤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예, 원종필 선생님의 재밌는 강의 이어서 마저 들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운드 때문에 선생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연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외관중학교 박윤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제철고등학교 원종필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서 지금 환경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수업이 이 가위바위보 게임 프로젝트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정명철 교수님께서 그저께 테트리스 이야기도 하시면서 수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급하게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들렛 주소 들어가시면요. 오늘 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수업을,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어떤 뭐 시행착오라든지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실습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굳이 뭐 실습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계속 제공이 되니까, 시마스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되니까, 그거 화면 보시면서, 그리고 패들렛 주소 여기 들어오셔서 소스 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쉽게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패들렛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한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나콘다에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을 시킵니다. 여기 아나콘다 안에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는데요. 이 아나콘다를 선정한 계기는 이 아나콘다에서 개발 환경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즉, 파이썬 버전별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텐서플로우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을 다양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충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돌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아나콘다에서 제가 이 아나콘다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여기 이제 먼저 이 아나콘다를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마 미리 설치를 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여기 들어오셔서, 예, 스킵, 레지스트레이션, 예, 들어오셔서 여기, 예, 설치 프로그램을 여기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지금 요거 설치하고 그러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콘다 다운받아서 설치를 다 하시면요. 예, 그 다음에 이 아나콘다를 실행시킬 때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ANA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고 나옵니다.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베이스 루트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실행을 하면 여기 환경이 베이스 루트라는 환경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학생들도 자기만의 환경들, 실습실 컴퓨터에서 학생들이 뭐 A, B, C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환경에서 하다 보면 다른 학생들이 라이브러리 건드리고 뭔가 이 환경을 바꿔버리면 실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 환경을, 아니 그 파이썬 개발 환경을 따로 만드는데, 여기 보면 아래 environment에 들어오면요. 여기에서 create 눌러서 여기에다가 그 자기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AA, 뭐 A반 학생이면 A반, 뭐 B반, 뭐 C반 이렇게 그 네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로딩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파이썬 버전,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파이썬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신 버전이나 이런 것들 그 선택을 하시면요, 이 파이썬 그 컴파일러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어떤 지원되던 그런 파이썬 그 문법이나 코드들, 그 라이브러리 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버전이 올라가면 이전 버전이 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들도 버전업이 되면서 이전 문법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버전을 선택할 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925 버전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습을 했고요. 저희 교과서도 이 3.925 버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개인 환경 지금 아마 미리 설치하신 분들은 이 개인 환경을 지금 만들어 주시고요. 크리에이터 눌러 주시고 잠깐 그 시간 요거 설치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 프로젝트 가지고 저희 우리 학생들 결과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학생이 작년에 인문계 학생 대상으로 2학년 인문계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고 이쪽에 별로 관심도 없던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년부장이 그 인문계 학생들도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학 가서 이렇게 교수님들 만나고 하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이제 AI나 이런 쪽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들도 대학에서 이렇게 좀 학생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시킬 일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강좌를 좀 개설을 해달라 그래서 겨울 학기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그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그 겨울 학기를 진행을 했는데 파이썬 기본 문법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가지고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HTML 가지고 또 HTML,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API, 공공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프로젝트로 이 학생이 이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경제, 뭐 환경, 뭐 이렇게 CO2 그 전 세계적으로 그 CO2가 어떻게 이렇게 좀 그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 불러오기를 하면 그 인터넷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요. 여기 연도 선택이 있죠. 그래서 1750년대에 보면 뭐 CO2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씩 늘리다 보면 점점 이렇게 진해지죠. 그러면서 나라별로 점점 이게 늘어나는 이런 예, 그 시각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면서 야 이거 사회교과에서 시각화 자료로 사용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몇몇 선생님들은 포항제철고 학생들은 좀 자원이 좀 이렇게 괜찮으니까 만들었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원 문제보다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거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이브 코딩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과 학생들, 이 28명 데리고 했는데요. 이과 학생들에서 나온 그 프로젝트 결과물보다 오히려 이 문과 학생들 2시간 데리고 한 3차시, 4차시 가지고 이렇게 한 친구들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도 있고요.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서 뭐 이렇게 데이터들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 그 채용 그 CSV 파일로 받아가지고 검색하는 이런 그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중학생도 제가 테트리스나 이런 것들 중학생 특강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흥미 있게 그리고 관심을 이렇게 갖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아나콘다로 들어와서요.
자, 환경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홈에 가셔서요. 제가 만든 환경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CMOS로 해가지고 미리 환경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환경을 선택을 하면요.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이죠? 주피터 노트북도 있네요, 여기에.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오렌지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런 그 버전에 따라서 요 환경들을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교과서에서는요,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하고 이 스파이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인스톨이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 눌러주시고 이것도 인스톨 시켜주시고요.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하고 스파이더 두 개 인스톨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거 설치하는데도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예, 다시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대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한 건데요. 인공지능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 가지고 이런 교차로 만들어줘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이런 것들 디자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신호등이 뭐냐? 여기 카메라 세대를 놓고요. 자동차와 보행자를 보면서 이제 동적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차로에서 40초, 50초씩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없으면 그 다음 신호로 바로 바꿔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건데, 그럼 카메라 가지고 자동차하고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죠. 오늘 하는 수업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출력을 했고요. 요거는 다이소 가서 사왔습니다. 사람 모양도 있는, 여기 사람 있죠? 이것도 레고에 있던 그런 것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신호등 LED 해가지고 요 아래 레이저 커팅기 가지고 나무를 MDF를 잘랐는데 요 아래에 회로들이 여기 보시면 이런 회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썬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바이브 코딩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노트북에서 지금 캠 화면들 나오고 인식되는 그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수 있다. 아두이노 메가를 연결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 파이썬 가지고 지금 우리 아나콘다 이 스파이더에서 다 연결해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아마 설치가 이제 됐을 것 같은데 다시 아나콘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파이더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더를 실행을 하면요. 통합 개발 환경이 이 스파이더 통합 개발 환경 그 화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이거 수업을 1차 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파이썬은 1학년 때 정보 시간에 어느 정도 기초를 했기 때문에 파이썬 관련해서는 안 했고요. 예. 자, 여기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잠시만요. RINT에서 안녕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되죠. 그럼 실행을 하면 우측에 여기 콘솔 창이 있죠. 여기 안녕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 스파이더에서는요. 이 내부 콘솔 창에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Run in External Terminal이라고 있죠. 이렇게 외부 창을 하나 띄워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노서치 파일이라고 뜬 거는 이 파일을 저장을 안 하고 실행을 해가지고 한 건데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in external terminal 하면은 이렇게 외부 창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 내부 창과 외부 창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이게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할 때 이게 충돌이 나가지고 내부 창으로 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내부 창으로 돌리면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창으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외부 창으로 실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돌아가는 거 봤으니까 우리 실제로 한번 이제 프로그램 바이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브 코딩 할 거는요. 우리 패들렛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 보면 테트리스 제작하기 있죠. 원래는 오늘 수업이 50분 동안 요 가위바위보, 미디어 파이프하고 티처블 머신에서
학습 모델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 게임 제작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여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좀 내용을 좀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만약 선택을 해서 실제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요. 앞에 뭐 이론적인 부분들 내용 나오고, 바로 시각화,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박윤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시각화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위계상 뭐 교과서의 순서니까 그걸 먼저 했다가, 한 30분 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멈췄습니다, 먼저. 왜냐면 학생들이 이 파이썬 돌리는 거나,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산불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화 자료를 만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런 자기만의 그런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멈추고 바로 3단원에 테트리스 이거 제작하는 거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 게임을 실행시키려고 하려면 라이브러리도 설치해야 되고 에러 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수업을 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파이썬으로 기본적인 테트리스 프로그램 작성해줘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거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시고요. 여기 코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요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잠시만요. 챗GPT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팅 열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해줘라고 하면요. 코드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니까. 네.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이 테트리스를 만약에 예전에 이 손으로 직접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짠다라고 했을 때 진짜 너무 힘들 겁니다. 이 그래픽 다루는 것부터 해가지고 설계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프롬프트만 잘 적으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할 때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오면요. 복사해가지고 복사 있죠? 예, 복사하면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거 수업할 때 이거 복사할 때요.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렇게 작성이 안 됐는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꼭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실행이 다 코드가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아까 스파이더에다가 복사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내용 먼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우리 실행을 하게 되면요. 스파이더에서 실행하게 되면요. 잠시만요. 제가 이전에 했던 스파이더는 이제 좀 제를 하고요. 자, 아까 코드 나온 거를 여기다 붙여 복사 넣기 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잡아서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할 때 아까 running external terminal 해서 외부 창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나오죠? No module named 해가지고 파이 게임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생성형 AI가 이 코드를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기본 문법 가지고만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참조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모듈, 노모듈이라고 뜨면 이 라이브러리 설치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아나콘다 여기 내비게이터 들어오셔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있죠.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진행이 너무 빨라서 따라하기 힘드시면 이게 모니터 2개면 조금 그래도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영상 보고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요. pip 인스톨 하고 아까 복사한 거를 선택을 해서 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다시 스파이더 와가지고 얘를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테트리스가 실행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테트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내려가지도 않고요. 그냥 그 오른쪽 그 화살표 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위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아래로 누르면 좀 빠르게 내려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점수도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나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기능들을 추가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보면은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많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두 번째 보면요. 한 번에 제거한 줄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할 거야. 한 줄은 10점, 30점, 50점, 70점씩 획득하고 이 획득한 점수를 오른쪽 화면에 작성해줘, 표시해줘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코드를 또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코드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스파이더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거 2번 가져오셔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점수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이제 제가 이거 일정 자격 연수 가가지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번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나올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고요. 아래 그림자 기능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정지나 다시 시작하는 그런 키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이제 여기 기본을 알려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직접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까 우리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여기 나오죠. 다음 블록은 화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로 표시해줘. 게임 종료 시 게임 종료 메시지도 출력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게임 종료가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한글이 깨져나와서 어떻게 게임 종료 한글 알림 메시지가 깨져서 나와 한글 다시 제대로 표시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는 거죠. 또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일시정지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볼게. 게임 종료 다시 실행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요. 관련 기능 키를 이게 기능 키가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게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만들어주고요. 또 블록도 이렇게 기본 블록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블록들, 더 많은 블록. 우리가 이 블록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 가지고 학생들 보고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이거를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캡처 화면을 생성형 AI한테 그 파일로 이렇게 이미지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 넣어주면서 이런 블록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주는 거죠. 2인용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키도 지정을 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들만 알면 이 기본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저는 1시간, 2시간 노는 겁니다. 선생님들 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잘하거든요. 그 가끔가다 에러 나거나 이런 부분들 알려주면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 전산실에 클래스M이나 뭐 마에스트로나 이렇게 하드보안관 프로그램 설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나콘다 기본 딱 설치해 놓고 그거를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거기 개인 환경 만들어서 뭐 하죠. 그리고 에러 나죠. 이상한 에러 나가지고 저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때 야 이거 다시 초기화 시켜줄게 라고 해서 아나콘다 새로 설치한 상태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환경 설정해가지고 다시 해 라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거 가지고 만약에 교과서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아나콘다 설치했다가 말았다, 선생님들 이거 에러 잡느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즉시 낙하 기능 만들어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만들고요.
예. 마지막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게임한 사람들 그 스코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일까지도 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 스코어나 이런 그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로 이 내용들을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오이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일 다루는 부분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안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배경음악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 배경음악, 테트리스 배경음악 어떻게 다운받냐? 선생님 아마 그 유튜브 많이 사용하실 텐데 유튜브 가도 테트리스 그 배경음악 치면요 나옵니다. 그 화면 이렇게 나와 있고 띠띠띠리띠띠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프리미엄 가입하셨으면 뭐 저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URL 그 테트리스 그 URL 그 주소를 구글이나 구글에서 쳐야 됩니다. 구글에서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 뭐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창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URL 집어넣으면은 그 테트리스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악을 가지고 이제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게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 개념이 나오죠. 학생들한테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폴더에다가 이 테트리스 파일, 그 음악 파일 다운받은 거를 그 폴더 안에다 넣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딴 데다 넣으면 이걸 그 절대 경로로 C부터 또는 D부터 이걸 찾아가도록 그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에러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폴더 안에다 넣고 이렇게 컴포트를 넣어주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10번째 음악 넣은 그 게임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에서 10번 해서 얘를 실행을 하면요. 이름 넣게 나오죠? 앞에서 근데 여기 이제 한글 처리 안 해놔가지고, 예,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넣으면, 음악 나오죠? 그림자 기능도 나옵니다. 스페이스도 나오고요. 예. 이렇게 게임을 만들고 나니까 관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면 이거 개선하려고 하려면 게임을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런 논리로 막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예, 이렇게 게임을 실행하면 되고요. 일시정지가 B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끄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테트리스 게임을 한번 만들고 나면요. 뭐가 좋냐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을 알고요. 또 여기 이거 하면서 에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에러 메시지가 아마 여기 그 창에 뜰 겁니다. 그 에러 메시지 창을 전부 다 긁어가지고 이거 해결하려면 그 챗GPT한테 다시 넣어준 다음에 이 해결해줘라고 하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거 하면서 그런 다양한 에러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자기가 한 두세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그 에러도 찾고 그런 환경들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즉 바이브 코딩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전부 다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이 기본 설명할 때 너무 중요해요. 학생들이 이때 만약에 놓치게 되면 한 학기 수업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 수업 시작할 때 운동부도 있습니다. 운동부 막 자려고 하는 거 깨워가지고 맨 앞에다 앉혀가지고 예 이것까지는 해야 돼. 기본은 해야 돼. 이거는 해야지 네가 나중에 찰장 놓치더라도 이거 다 따라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트리스 하는 거 맨 처음에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트리스 게임이 끝났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냐? 증강현실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즉 테트리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기만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하노이 탑 게임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물리나 뭐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뭐 게임 만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만들면 나중에 만든 다음에 우리 수행평가 점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소스들을 다 받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행평가 적을 때 그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스를 다 분석하냐? 아닙니다. 그 소스를 학생들이 나중에 제출한 그 소스들을 생성형에다 놓으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설명들이. 그럼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적어주면 이 학생들이 이 수업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이 표현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 증강현실 게임은 그 카메라 화면 가지고
이제 그 현재 내 화면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번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카메라 찍은 화면을 우리 모니터에 띄워주고, 그리고 이 모니터에 띄워준 그 화면을 얘가 인식을 해야 되죠. 자, 먼저 기초 개념부터 이제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오면요. 동영상처럼 보이지만, 이건 동영상이 아닙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진 한 장을 찍고, 그 사진을 모니터에 보여주고, 또 찍고 보여주고, 찍고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되니까, 이게 동영상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 파이프란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객체도 인식할 수 있고요. 우리 사람 얼굴에 이런 얼굴 좌표나 손 좌표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미디어 파이프는 뭘 했냐 하면 학습을 한 겁니다. 뭘 학습을 했냐? 우리 사람 얼굴, 손 좌표, 손마디, 여기 선, 이런 좌표들을 인식할 수 있게 미리 우리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 지도 학습으로 뭐 학습을 시켰던, 뭐로 학습을 시켰던, 뭐 학습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학습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가져올 거고요. 이 학습 모델에다가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을 찍은 거를 얘한테 넘겨주고요. 얘 학습 모델은 그 사진 찍은 걸 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고, 손이 어디 있고, 이걸 인식하고 거기에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선으로, 이렇게, 또는 점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좌표가 뭐다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그 학습 모델이 알려주면 그 나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사진 한 장을 찍고 학습 모델한테 넘겨줘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고 또 좌표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요거 처리할 때 증강현실 게임을 제작을 할 때 처리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화면을 우리 얼굴이나 좌표나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챗GPT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직접 넣어서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스가 나옵니다. 베이스 핸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이 소스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똑같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소스를 이제 복사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하면 파일 다운로드 되죠. 이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를 어디에다가 스파이더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실행하면 됩니다. 자, 얘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또 뭐가 뜨냐? 노무드를 해가지고 CV 나오죠. 요거 그대로 그 PIP 그 설치를 하시면 에러가 뜰 거예요.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뭐냐 하면 CV가 오픈 CV 빼기 파이썬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찾는데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라이브러리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코드까지 PIP 인스톨 해가지고 코드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아나콘다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 하고 그렇죠? 오픈 CV 고 아이고 갑자기 파이썬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긴장해가지고 PH가 안 PA인가?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아유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이겼더라. 여기 보면 있죠? CV에서 THON이에요.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원래 지금 뭐 설치할 게 다 알고 있는데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지금 보여주려고 이제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미디어 파이프라고 나오죠? 이것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우리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또 얘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좀 그 뒤에 우리 인공지능 그 가위바위보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 미디어 파이프 라이브러리하고 충돌이 나요.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을 그 텐서플로우 사용할 때하고 이 미디어 파이프 사용할 때하고 개발 환경을 각각 만들어 가지고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충돌이 나 가지고 그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설치하고 또 실행을 하고요. 실행하고 나면 여기 아래에 잠시만요. 제가 아까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프로그램 중요한 게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전 게 실행이 되고 있으면 다음에 실행할 때 이게 실행이 안 돼요. 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 놓은 상태에서 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요. 이게 그 이전 카메라 그 자원을 잡고 있어가지고 실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아,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 에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미디어 파이프 해가지고 솔루션이라는 뭐 에러가 여기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 미디어 파이프가 라이브러리 버전이 업이 되면서 이 이전 코드, 지금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코드들을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할 때 그냥 이렇게 미디어 파이프로 설치를 하면요. 아까 보면 그 여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PIP 인스톨 해가지고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를 하면요. 얘가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 에러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가 뜨면요. 요 설치를 할 때 그냥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그 버전을 2.0 버전으로 이제 설치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에러를 우리 챗GPT한테 넣어서 한번 그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넣어주면요. 얘가 미디어 파이프 버전 설치 문제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미디어 파이프 설치한 거를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언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오셔서 그 복사를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여기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는요. 여기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 여기에서 그 프롬프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얘가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래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니스를 했고요. 요거 설치를 할 때 지금 0.10.14라고 나와 있는데 요 14 설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한 거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20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14 하셔도 됩니다. 근데 30으로 이게 챗GPT가 알려주는 경우 있는데 30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이거를 테스트하냐고 한참 했었거든요. 30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여기 챗GPT에서는 30도 된다라고 하는데 30 버전은 안 되고 20 이하 버전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해주고요. 이전에 폴더들이 있어서 얘가 뭐죠? 나오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에러도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에러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20도 아까 20에서는 테스트했을 때 됐었는데 20도 좀 안 된다고 나와서 잠시만요. 다시 가서 14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 지우고요.
14 버전으로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 했었는데 그땐 됐었는데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에러를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음, 우리 시간이 지나가니까 요거는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환경 가지고 할게요. 이게 음, 꼭 하려고 하면 좀 에러가 나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를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지금 이 카메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아까 그 에러가 아니고 이 지금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꺼놔야 되는데 예. 잠시만요. 카메라 제가 2대를 설치했거든요. 이게 지금 제 영상 카메라가 잡히는 게 있고 여기 이거를 잡으려면 그 그러니까 제 얼굴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이 카메라가 나오는 거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세팅을 제가 안 해가지고 에러가 난 거였습니다. 네. 아까 그대로 이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 카메라 1에서만 여기 잡혀서 이게 2개가 카메라가 2개를 쓰는데 하나는 조금 저렴한 거, 하나는 좋은 거 쓰는데 아까 좋은 거로 이게 기본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예.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얼굴 나오고 좌표도 나오죠. 손도 좌표가 나오죠. 이렇게 예.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중간 결과 시간이 없어서 중간 거는 이제 나중에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각 영역에서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증강현실 게임 아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요 코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코드로 넣어주시면 요 다운받아 가지고 넣어주시면요. 넣어주시고 얘를 실행을 하면 이게 내 얼굴 상태에서 위에서 돌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내려오면서 주먹 가지고 돌을 깨무시는 게임입니다. 실행할 때 좀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예, 예. 이렇게 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거 만들 때 되게 좋아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손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총알이 막 나가게 해가지고 게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림판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 이동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림판도 만들고 다양하게 게임들을 만드는 그런 예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 만들 수 있고요. 일단은 요건 이제 예, 증강현실 게임 됐고요. 자, 그다음 가위바위보 오늘의 원래 내용인데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건 이제 좀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자,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 가위바위보를 인식을 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거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학습 모델을 만든 다음에 우리 카메라 사진을 여기다 줘가지고 이게 가인지 바인지 본지를 확인한 다음에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즉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미디어 파이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미디어 파이프에서 이렇게 손가락 나왔죠. 그렇죠? 손가락 좌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바인지 가인지 가이도 이런 가이도 있고 이런 가이도 있고 있죠. 그리고 본지 알려면 이 좌표 가지고 계산하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가이면 자 보세요. 가이면 요거하고 이렇게 해줘.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 아까 좌표 나왔었죠. 그러면 두 손가락 가이는 두 손가락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챗GPT한테 미디어 파이프로 손가락 인식을 시키고 두 손가락이 펴져 있으면 걔는 가이야. 그리고 모두 접혀 있으면 주먹이고 펴져 있으면 뭐 고야 이런 식으로 좌표를 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인식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이 티처블 머신하고 로보폴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학습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주먹, 가위보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파이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파이프 가져갈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디어 파이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작성할 거야. 카메라 화면에 손을 인식해서 가위바위보를 인식하고 컴퓨터는 랜덤하게 가위바위보를 정하고 게임을 해서 승패를 오른쪽 화면에 표시할 거야. 프로그램 코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개, 뭐, 세 개, 아니, 뭐, 두 개가 뭐, 모두 접혔을 때, 펴졌을 때, 요건 설명을 안 했죠. 요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게, 생성AI가 알아서 하게 좀 이제, 만들어준 거고요. 만약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구체적인 코드를 가지고 얘가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작성을 할 겁니다. 요거를 안 주면 얘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실행을 하면요. 요거 최종적인 코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코드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요. 중간에 이렇게 따라서 한 번씩 실습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넣고 얘를 실행하면요. 잠시만요. 실행을 지금 또 이거 바꿔야 돼서 카메라를 바꾸고 실행을 하면요. 실행을 하면 네, 떴죠? 자, 카메라에 자, 바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폭죽하고 그런 거 터트리는 기능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3초 간격으로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위 인식됐죠?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제가 얼굴을 빼겠습니다. 예, 얼굴 빼니까 되죠? 보면 보도 되죠? 예. 그래서 컴퓨터하고 승패 이렇게 나오고 이기면 폭주까지 터트리는 게임을 만든 겁니다. 이건 미디어 파이프 가지고 지금 만들어준 거고요. 자, 우리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아까 로보플로우라는 거,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게 로보플로우로 만든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교과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할 거는 그 티처블 머신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티처블 머신 들어가셔서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요거는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학습시키는 거죠. 자, 이미지, 오디오, 포즈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자, 이미지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잠시만요. 이미지 여기 들어가셔서 표준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바위, 오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웹캠에서 지금 캠을 켜놔가지고 얘가 또 못 잡네요. 자, 캠을 딴 거로 바꿔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웹캠 잡아주면 잡히죠?
자, 이렇게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비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해서 이렇게 쭉 학습을 시킵니다. 좀 다양하게 해서 뭐 학습을 시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진을 만들고요. 보도해서 보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 시키기를 하면 됩니다. 자, 지도 학습이죠. 정답과 데이터를 같이 줘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습이 금방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학습이 금방 되는데요. 로브폴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이미지, 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데이터셋으로 다 제공을 해줘서 그거 가지고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학습 시간이 거기에서는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조금 더 티처머신은 간단하게 우리가 학습 모델을 만드는 건데 로브폴로는 실제로 뭔가 좀 이렇게 상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유료고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PDF 파일 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출판사에서 올려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시고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잘 되나 볼게요. 가위, 주먹, 고 됐죠? 자, 요거를 모델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내보내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js로 돼 있는 거는 웹페이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로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텐서플로우 요거는 우리가 파이썬 아까 스파이더 환경 있죠? 거기에서 이 학습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패들렛에는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먼저 웹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모델 업로드를 하면요. 얘가 학습 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 가능한 API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주면 됩니다.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 보면요. 웹브라우저 환경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티처블 머신에서 가위바위보를 인식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었어. 아래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로 해당 모델에 사진을 주면 판별해주는 코드야. 카메라 3초 간격으로 해서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조금 전에 그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서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어떤 코드를 만들어 주냐? 이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나왔죠? 얘 실행하면요. 나오죠?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서 이 카메라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권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있는 동안 허락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쭉 가지고 바이 됐죠? 가이 되고요. 모두 나오고요. 이렇게 판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판별하는 것까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요 꺼주셔야 돼요. 요 페이지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은 요 카메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실행이 안 됩니다. 항상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종료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가지고 게임도 만들어줘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임 는 안 나오죠. 3초 간격으로 판별만 나오는데 게임 코드 가위바위보 컴퓨터하고 하는 게임 만들어줘라고 하면 요 게임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를 가지고 웹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학습 모델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파이썬으로 우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오프라인 환경에서 아까 티처머신에서 잠시만요. 어디였더라? 티처머신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텐서플로우 여기 와서 여기에서 모델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변환을 해서 그 코드를 그 파일을 주는데 압축 파일을 주는데요. 그 파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줍니다. 요 파일을 압축 파일을 줍니다. 그럼 요 압축 파일을 풀면요. 파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게 두 가지 요 파일이에요.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만든 거고요. 요 코드에서 레이블 텍스트는 뭐냐 하면 가위바위보. 우리 아까 집어넣은 거, 정답 있죠? 레이블이죠? 요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요 학습 모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두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두 파일이 있는 데다가 이 소스,
이 두 파일 가지고 가위바위보 게임하는 소스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프롬프트를 날리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죠? 잠시만요. 자,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에서 가위바위보 학습식님 모델을 다운로드 받았어. 파이썬, 다음은 파이썬 사용 코드야 해서 아까 티처블 머신에 있는 티처블 머신에서 모델 네모den기 하면 여기 코드 나오죠? 모델 변환중하고 여기 코드 나옵니다. 이 코드를 붙여서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그래서 이 코드를 같이 붙여서 아래 넣어주시고, 레이블은 가위바위보야. 파이썬으로 3초 간격으로 카메라 화면에 나오는 손모양을 보고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또 게임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얘를 또 다운로드 받아서 그 제로죠. 자, 요거 템프 제로 말고 마지막 그 게임까지 만든 코드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드 가지고 여기 넣으면 얘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실행시킬 때요. 에러가 여기 보시면요. 케라스라고 나오죠? 이거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이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을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pip 한 다음에 케라스 설치를 해주고요. 여기 아까 미디어 파이프 설치한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 텐서플로우하고 충돌돼가지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또 실행시키면은 이번에는 에러가 텐서플로우 설치하라고 나오죠, 여기. 그렇죠? 텐서플로우를 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빨리니까 이건 없애겠습니다. 예, 텐서플로우를 또 설치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텐서플로우가 오픈 CV하고 미디어 파이프 그쪽하고 또 이게 충돌이 나가지고 개발 환경을 따로 티처널 머신에서 다운받은 거 실행시킬 때는요. 따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 화면이 뜨면서 이 가위바위보 실습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코드를 만들어 놓고 챗GPT 뭐 이렇게 실행을 시켰는데 요거 보시면서 지금 이게 우리 실습하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하면서 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오프라인이나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뭐 한 프로젝트당 뭐 1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되고 나중에 수업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좀 뭐 에러 나는 거나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같이 봐드리고 하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50분 동안 지금 정말 많은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뭐 한 7, 8시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나올 것 같은데 예, 1시간 만에 이거를 많은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예,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이 교과서에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급식 데이터 있죠? 우리 급식, 긴급식, 알림이 해가지고 이렇게 급식 나오잖아요. 학부 급식. 이런 데이터들이 교육청 공공 데이터 서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급식 앱도 만들 수 있고요. 웹페이지로. 또 날씨 기상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기상 보여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홈페이지로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웹서버 구축해가지고 우리 무료 웹서버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주는 무료 웹서버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가지고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했던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실제로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꾸며가지고 우리 지도, 예, 날씨에서 지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사형 지도서 인공지능 웹 프로젝트 교사형 지도서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또 많은 추가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웹서버에다가 이 카메라 가위바위보 게임을 웹페이지 만든 걸 올려서 만약 서비스를 하려면
HTTP에서는 동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컬 컴퓨터에 카메라를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HTTPS라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저 지도서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HTTP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웹서버에서 인증서를 사야 돼요. 인증서를 사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드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GitHub에서 이 HTTPS 그 웹페이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교과서 그 지도서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교육과정이 다 편성이 됐고 해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많이 선택을 하기 힘들겠지만 공동교육과정이나 계절학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렇게 좀 시마스에 요청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시간을 그때는 많이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수업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좀 두서가 없고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려다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좀 이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연수 후기 요거 강의 끝나고 나서 연수 후기가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좀 시마스에서 제공을 해주면 수업할 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또 각각의 단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아까 가위바위보는 로봇폴로만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 티처블 머신이나 미디어 파이프로 사용하는 이런 내용들도 교과서에 다 싣고 싶었는데 이 교과서 지면이 한정적이라서 이 좀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내용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수업에 보여드리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교과서 내용만 한 게 아니고 각각의 챕터마다 이 저자분들이 이런 것들도 넣고 싶고 이런 배경으로 나왔는데 그런 배경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알고 계시면 수업할 때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수업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김경규 선생님도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해주셨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도 오버가 됐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